자, 그래서 오늘 해볼 국가는요, 이번 중동 DLC, 제국의 부담 DLC에서 추가된 국가들 중에 하나죠.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왜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냐? 이번에 뜬금 패치로 아프가니스탄이 중점을 받았더라고요. 이 비동맹 쪽 중점을 3개나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티무르 제국 쪽, 우굴 제국 쪽 루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비동맹 루트의 특징이라 한다면, 우리 아프가니스탄도 영국력 인도가 항상 갈 수 있었던 우굴 제국의 코끼리병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이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지금 팔로우랑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싱글 정규병나에도 역사적 AI 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중점이 추가가 됐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어떤 중점이냐면, 여기 비동맹의 중점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루트 그리고 파시즘 쪽 루트밖에 없었는데, 오른쪽에 가보시면 갑자기 이 비동맹 루트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생겼어요. 이 호스트 발란의 기억 이쪽으로 내려가서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슬람 쪽 칼리프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뭐 칸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무굴 제국 루트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 무굴 제국 루트, 티무르 제국 루트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군사 버프도 조금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누푸스 도입과 과미 유지, 즉 비정규병과 이제 정규병으로 루트가 갈렸는데, 이번에 정규병 루트 쪽에 중점이 원래 조금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동방의 프로이센이라고 중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바로 프로이센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프로이센에 빙의해가지고 이번 인도와 영국을 어떻게든 밀어내 봅시다. 자, 아프가니스탄 시작 체급을 살펴봅시다. 핵심 인구는 660만, 대충 포르투갈과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공장은 4개를 시작합니다. 군수공장 2개에다가 조선소는 아무것도 없고요, 민간공장 2개를 시작하죠. 즉 군수공장, 민간공장 비율 2개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 이념은 비동맹주의고요, 연구 슬롯은 총 2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동 대시 국가들 특징이죠.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영국령, 인도 모두 다 우리 연구 슬롯이 몇 개로 시작한다? 2개로 시작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민간 열차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같은 특징을 들고 있던 것 같은데, 우리 아프가니스탄 반드시 이 민간 열차를 초반에 찍고 나서 진행을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중점으로 우리 카불의 대항을 찍어주기로 할게요. 참고로 우리 아프가니스탄 어떤 루트를 가도 내전을 해야 됩니다. 정말 특이한 국가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비동맹 루트로 가도, 파시즘 루트로 가도, 민주 루트로 가도, 뭐 공산 루트로 가도 내전을 해야 돼요. 물론 민주 루트나 공산 루트나 일정 이념 지지도가 65% 이상인가 80% 이상인가 어쨌든 지지도 높으면 내전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최소한 내전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시작 사단은 총 10개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사단 하나, 이 로열 어쩌고 저쩌고, 요 사단은 편제 수정과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굳이 바꾸려 하지 말고 묵혀두도록 합시다. 참고로 우리 국가 보급 중심지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급을 줄 때, 군대를 둘 때 수도 근처에다 안 두면은 보급이 안 돼요. 누푸스 도입에 장군 하나 준다고? 아, 맞네. 누푸스 도입에 다우드 칸을 2레벨 장군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누푸스 도입 중점도 좀 바뀌었네요. 가뜩이나 내전을 하면은 군대가 없어가지고, 장군이 없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나름 고려를 해가지고 중점을 짜준 것 같네요. 특히 이 살라다르 사 왈리칸인가 이 아저씨가 내전을 하면은 갈리거든요. 그나마 사막 이후 달려있고 좋은 친구인데, 얘가 사라져버려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그런 장군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로 게임 또 5배속을 해놓고 스타트. 가자. 그리고 공장은 어차피 지금 지어봤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은 뭐 군수공장 하나 정도는 일단 짓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원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걸 수입을 하면은 건설이 안 됩니다. 민간공장이 2개라는 거는 소비재를 아무리 올려도 우리가 사용 가능한 민간공장이 하나라는 걸 의미하죠. 현장 우리 아프가니스탄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나마 안정도가 높은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어차피 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곧 있으면 내려갈 거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확장이 가능할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카불의 대항 통과됐고요. 다음으로 우리 비동맹 중점 쪽으로 바로 달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효율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비동맹을 갔다가 뭐 공산으로 전환을 하던가, 공산으로 갔다가 비동맹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내전을 2번 해서 여기 중앙아시아 쪽 땅까지 소련한테 받아와서 코어를 박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은 한데요. 일단 인도 먹느라 바쁩니다. 인도 먹고 뭐 이란 먹고 핵심주 받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비동맹 중점 쪽으로 달려줄게요. 호스트 반란의 기억
찍어서 전통으로의 회귀 국민정신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이너 싱글 국가는 뭐다? 최대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내전과 반란 아프간 유구한 전통이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내전과 반란은 못 바꿀 것 같은데. 자, 우리 육군 경험치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육군 편성 전문가 임명해가지고 사단의 조직력을 8%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력은 올리면 올릴수록 좋다. 대신에 올릴 때 체감은 잘 안되지만 낮아졌을 때 체감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잘 해줍시다. 자, 다음으로 우리 동부의 불안 선동을 찍어줄 건데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비동맹 루트 쪽 내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일본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뭐 여기 이거 찍어가지고 민병대 숫자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중점들을 찍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래로 내려가 주도록 할게요. 동부의 불안을 선동하라. 시간을 줄여야 된다. 중점 시간 단축이보다 생명이다. 찍을 중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군사 중점도 사실 누프스 도입만 찍으면 안 되고 나머지 것들도 찍어야지 그나마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우리 국민정신을 보시면은 이 콰미가 그나마 나쁘진 않게 자급자족 경제를 해가지고 생산효율 성장과 생산효율 한도가 무려 50%, 35%씩 깎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특히나 공장 생산량이 마이너스 50%가 깎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을 칠 때까지도 총이 안 나옵니다. 이 나라는 총 그딴 게 없어요. 굉장히 안습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점 단축해가지고 경제 중점 찍을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파슈트 난리라 해가지고 정치력을 무려 초반부터 마이너스 40%나 깎는 이러한 국민정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뭐다? 이 비동맹 중점에서 내려가가지고 이 티무르식 관료제 이걸 찍어서 반드시 파슈트 난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가망이 없어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 나라입니다. 이 화초바이온의 국가 중점이 있는 나라 중에서 이만한 쓰레기가 없는데 우리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가난해요. 자, 우리 내전을 위해 가지고 1포병 사단을 만들어 줍시다. 1포병 말고 뭐 1대공을 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아마 대공포 연구가 안 돼 있지 않나 우리? 네, 안 돼 있죠? 자, 1포병 사단 편제를 만들었으면은 우리 1기병 로열 어쩌고저쩌고 이 편제 말고 전부 다 편제를 1포병으로 바꿔주시면 될게요.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다른 내전들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방심하면은 맨날 털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꼼수를 좀 써주는 게 편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해본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점을 무조건 찍고 진행하라고 그딴 식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정치력은 초반에 생각보다 많이 쌓이는데요, 나중에 인도를 먹고 나서 핵심줄을 정치력을 써가지고 박아야 되는 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좀 아껴두곤 있어야 됩니다. 자, 동부의 불안을 선동했고요. 자, 와지리스탄 반군 초대를 눌러가지고 내전 시에 인력을 늘려주면서 군수공장 추가됐으니까 바로 총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같이 약소국 마이너의 특징, 이 보병 장비에다만 이 군수 장비를 올인하면 됩니다. 보병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국가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병 장비만 어떻게든 끌어모으시면 될게요. 그 와중에 라디오도 연구해 주고요. 참고로 우리 아프가니스탄 본토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자원들이 그나마 추가적인 패치로 인해서 조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원래는 아마 여기 파불에 강철 2개만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는데 이제 중동 DLC 추가 패치로 본토 자원이 조금 생겨서 초반에 자원이 엄청 모자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란을 나중에 먹어도, 인도를 나중에 먹어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을 어디서 수입을 하든 공급처를 고려를 해놔야 된다. 마이너는 집중 가는 게 성능 픽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집중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핵심줄을 박을 수 있는 국가면은 분상이 더 낫습니다. 어지간해선 분상이 훨씬 나아요. 자, 와지리스탄 반군 초대 중점이 통과됐고요. 다음 중점으로 자, 파키르의 반란을 찍어서 우리의 파키스탄이 아니라 우리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이끌어냅시다. 독일, 일본 이용군 받으면 쉽게 이기긴 해요. 그쵸? 쉽게 이기긴 하지만 우리 시간이 없다. 우리 힘만으로 외세 개입이 들어간 국가는 지금까지 전부 다 파멸로 이어졌죠. 그리고 정치력이 남으니까요, 노도 환경 개선 하나 돌려주기로 합시다. 초반에 돌려놓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자, 내전까지 앞으로 20일. 자, 초반에 이 연구 슬롯이 없으면은 뭘 연구하면 되냐면 그냥 보병 장비 조금 연구하면서 산업이나 찍어주면 돼요. 자, 내전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뉘고요. 남부가 우리고 북부가 기존 정부입니다. 민병대선 5개를 주긴 하는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우리 기본 포병 편제 이 친구 민병대로 바꿔주고 우리 나중에 쓸 기병 편제를 추가로 넣어봅시다. 기병을 쓸 거면 그래도 기병 정도는 써줘야지 이제 쓸맛이 나겠지. 좋았어. 자, 내전은 어떻게 하면 되냐, 반으로 갈라가지고 위쪽에 프로빈스가 3개
3개죠. 위쪽에 3개 두고 아래쪽에 4개 두도록 할게요. 우리 원수로 이 파킬 아저씨 추가됐으니까 임명해 주기로 하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임명해. 원수가 시작부터 조직자가 달려있는 친구라 가지고 분수의 마술사 찍기가 가능하죠. 굉장히 좋은 이점입니다. 공세적 교리까지 찍어주고 다음 중점으로 내전 중에는 정치 중점을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정 중점이 마드라사 확대 찍어줄게요. 자, 우리 공격적인 전투 계획으로 바꿔주고 자동 공세 눌러주면서 병사들이 1포병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가자. 자, 보시면은 이 친구가 1포병이죠. 나머지 친구들도 1포병이고요. 이 포병이 있는 쪽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불이 비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일부러 뒤로 빼줄게요. 카불이 비어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잘라먹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하나 드려. 최대한 여기서 막아주고 우리 군대들 가고 있죠. 요 군대들로 이제부터 끌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 되겠죠. 내전 승전 판정이 더 빡세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떻게 해도 빡세가지고 큰 신경은 안 쓰긴 합니다. 자, 이 친구 카불 쪽으로 가려는 거 막아야 돼요. 무조건 카불을 따야 됩니다. 반드시 카불을 따야 돼. 카불을 못 따면 뭐다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자, 이 1포병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1포병이 있는 데가 물렁살이거든요. 반드시 카불을 따. 자, 카불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전선에 있는 이 민병대들을 최대한 붙잡아 놓으면서 가는 게 핵심입니다. 카불을 못 따면은 이 내전은 죽어도 안 끝난다. 오케이. 자, 카불 쪽 포위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최대한 빨리 죽여줍시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쿤두즈까지 가주면 될게요. 마드라사 확대 통과됐고 다음 중점으로 시카우파 재활 찍어줄게요. 상대 승점이 현재 79%. 살짝 빡세긴 한데 뭐 킹쩔 수 있나? 밀어. 자, 1포병들이 막고 있는 지역은 뭐다 바로바로 뚫립니다. 이때 승점 구역을 최대한 달려야 돼요. 자, 쿤두즈 따면은 승점이 될라나? 됐다. 자, 내전 끝. 요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불만 따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해요. 내전이 끝났으니까 우리의 다음 목표는 신강을 치거나 이란을 치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신강을 치기에는 우리가 체급이 안 돼가지고 빨리 못 밀어요. 그리고 세계 긴장도가 올라가면 신강이 가끔씩 커뮤니티 트렌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강을 치는 건 딱히 추천은 안 드리고요. 그냥 편안하게 힘을 모으다가 이란 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기병을 추가적으로 뽑아주기로 할게요. 이란 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피똥 쌉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아프간이 기본적으로 체급이 약한 나라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36년 12월 정권 교체가 성공이 됐고요. 시카우파 재활까지 통과됐고 연구 슬롯이 좀 부족하니까 울루그 배그 대학교 찍어가지고 연구 슬롯을 최소한 3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슬롯이 3개는 돼야지 그나마 국가 다음 국가 체급이 되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이란의 핵심주를 박는 겁니다. 이란의 핵심주 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를 어떻게 쳐요? 라는 질문에는 이란을 먹어서 체급을 불려가지고 치면 된다 라고 답할게요. 다음으로 기계식 연산 찍어주기로 하고요. 자, 정치력은 이제부터 모아가지고 우리 정치 고문들을 임명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주라 해가지고 정치력 플러스 10% 안정도 5% 전쟁지도 5%를 주는 나름 좋은 정치 고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정도는 임명하고 진행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연구 슬롯을 3개로 만드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굉장히 안습한 국가. 하지만 이런 안습한 국가를 키웠을 때의 그 뽕이 나름 존재한다. 자, 우리 보병 장비가 지금 3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 군대들 뽑아가지고 이란을 칠 준비를 해줍시다. 진짜 우리의 모든 국력과 병사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도 이란 치기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보병 장비 연구됐고, 자, 사다바드 조약 이벤트가 떴는데 어차피 지금 이 불가침 조약을 설명해도 나중에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지고 정치력 120을 받아주기로 할게요. 정치력 120 굉장히 꿀이죠. 초반에 특히 마이너 국가 입장에서는 이 120 받는 거 굉장히 큽니다. 다음 중점으로 무굴 공작을 초청을 해가지고 무굴 제국으로 루트를 진행해 줍시다. 자, 우리 육군 감시 올라왔으니까 과감한 공격까진 찍어주고요. 연구 슬롯이 열렸으니까 산업을 이어서 찍어주기로 하고요. 무굴 공작 초청한 다음에 팀으로식 관료제 이거 빨리 떼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빨리 떼야 돼요. 정치력을 무려 마이너스 40%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떼면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육군이랑 뭐 기병 관련된 정치 고문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요. 자, 무굴 공작의 대관식
후르시자 마하두르께서 며칠 전 우리나라에 도착하셨고 그를 아프가니스탄의 새 아미르로 추대하면서 그의 무굴 제국과 티무르 제국에 대한 명분을 인정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옛 제국들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아미르 만세라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올라오고요. 이 지도자의 특성 저번에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치력 5%, 안정도 10%, 핵심 연토 사단 공격 방어를 각각 5%와 10%씩 주는 나름 무난한 친구입니다. 다음 중점으로 티무르식 관료제 아까 말했듯이 찍어가지고 파슈투 난리 우리의 국민 정신을 최대한 완화시켜주기로 할게요. 그 와중에 기병이 나왔다 하니까 배치를 해주도록 하고요.